선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진정문이 송하되 뜰 앞의 잣나무라니 조주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만약 이 본래의 사람이라면 당장에 서로 허락하지 못하리라. 자, 이것도 뜰 앞의 잣나무 화두 가지고 선사들이 이제 개송을 읊은 것인데, 조주선사에게 질문한 중 법안선사 각설치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자 선사가 이르되 나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노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법안이 각철치에게 묻되 듣자 없건된 조주에겐 잣나무 화두가 있다 하니 옳습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법안이 이르되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이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다 하십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하였다. 자, 이 본문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진정문 선사 이야기를 가지고 해봅시다. 뜰 앞의 잣나무라 하니 이제 조주 선사가 어떤 중이 조사 설의를 물으니까 조주 선사 답이죠. 뜰 앞의 잣나무니라. 조주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이제 그거는 법안 선사가 물으니까 조주 선사에게 뜰 앞의 잣나무라는 화두가 있었다는데 정말입니까? 없었습니다. 선사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걷어잡고 진정문 선사가 조주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이제 각철치가 그랬죠. 이제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이 말은 화두라는 것도 뭡니까?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말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말을 빌려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모습은 허망한 것인데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권도입니다. 방편이죠. 그러니까 조주선사도 방편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나 그 방편이 없으면 누가 또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조주선사는 조사 설의를 물었으니까 달마대사의 은혜를 갚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달마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주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하고 진정문 선사가 이야기한 것은 각철치가 조주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한 이야기가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서 진정문 선사가 지금 논하는 겁니다. 조주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사실은 조주 선사가 뜨라브의 잣나문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죠. 뜨라브의 잣나문이라. 그 뜨라브의 잣나무 화두를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지만 그 뜻이 뜨라프에 있는 잣나무, 조주 선사가 거처하고 계시는 뜨라프에 있는 잣나무, 뜰이라는 것을 뭐 넓은 뜰이든 좁은 뜰이든 뜰을 상징한다거나 뜰 앞에 있든 뜰 뒤에 있든 뭐 뜰 옆에 있든 간에 그런 걸 상징하거나 뭐 잣나무가 뭐 큰 잣나무든 작은 잣나무든 푸른 잣나무든 덜 푸른 잣나무든 잎이 무성한 잣나무든 잎이 무성하지 않는 잣나무든 뭐 오래된 잣나무든 오래되지 않은 잣나무든 그걸 논하는 게 아니죠. 그런 모습을 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주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하고 각철치가 이제 조주선사의 화두에 대해서 법안선사가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문 선사가 그걸 끄집어냅니다. 만약 이 본래의 사람이라면, 본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게 이제 본래의 사람이죠. 표현을 본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사람, 본래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본래의 사람, 본래인, 부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조사의 뜻을 아는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전하고자 하신 뜻은 달마대사가 전하고자 하신 뜻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모습은 믿지 마라.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느니라. 그 이야기죠.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다. 왜 실체가 없느냐? 너가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느니라. 모든 모습이 실체가 없다면 믿을 만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고, 믿을 만한 모습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헛개비라 하는데, 헛개비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헛개비라고 한다고 해서 모습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된다. 모습은 모습대로 다 까닭이 있지만 단지 각자가 생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판단해서 쓰기 때문에 고정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정되지 않는다면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걸림이 없을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로울 것이고, 자유로우니까 이름하여 해탈인 것이고, 이제 본래 해탈되어 있는데 착각했어.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어. 스스로 해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은 괴로운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모든 모습은 그렇기에 너가 생각으로 만들었기에 믿을 바가 없고, 단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놈밖에 없다. 근데 그놈은 이름이 그놈이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너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알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해탈인, 자유인, 부처인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구합니까? 부처를 구합니까? 부처를 여러분들은 부처를 구합니까? 해탈을 구합니까? 뭘 구합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본래의 사람이거든요. 만약 이 본래의 사람이라면 당장에 서로 허락하지 못하리라. 뭘? 허락하지 못하는 말은 이런 말이 없었다는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이런 말이 있었다면 그건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었다면 고정관념, 고정된 모습, 정해진 모습, 실체. 그래서 진정문선사는 그걸 아니까 본래의 사람이라면 당장에 서로 허락하지 못하리라. 뭘?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허락하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진정문선사가 또 송을 합니다. 뜰 앞의 잣나무여, 조주가 이런 말을 하였네. 도를 같이 배우는 끼리에게 답하노니 얼굴을 마주하면서 무엇이라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뜰 앞의 잣나무요. 뜰 앞의 잣나무는 어쨌든 조주선사가 읊은 거니까. 뜰 앞의 잣나무요. 조주가 이런 말을 하였네. 조주가 그런 말을 했지. 도를 같이 배우는 끼리에게 답하노니.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살짝 이야기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잘 못 알아들으면 뭐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의독경이죠. 서기의 경입기.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왜 1000번, 10,000번 이야기를 하느냐? 언젠가 한 번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알아듣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은 이제 이전에 잘못 공부했던 습관, 그런 게 있거나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무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나 결국은 이제 그런 게 고정관념이죠. 한 생각 돌이키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응? 한 생각만 돌이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옳은 말도 이제 똑같은 말을 자꾸 하면 아이고 뭐 또 그 말, 또 그 말이네. 그것도 타성에 젖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마디에 그냥 알아들으면 그만인데 자꾸 특별한 거, 새로운 거, 뭐 그런 걸 구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것, 새로운 것 하는 건 다 모순이죠. 그렇죠? 그냥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고 쉬면 또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 알면 그러면 끄달릴 일이 없죠. 그래서 도를 같이 배우는 끼리에게 답하노니 도를 같이 논할 수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도를 같이 논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알아듣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아듣잖아요. 응?
그래서 도를 같이 이야기할 만하죠.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야기하다가 안 하는 수도 있죠. 근데 자꾸 이야기하면 또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니까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얻은 바가 있다면 얻은 바만큼은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이해가 가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너가 이해가 안 가면 그럼 본문을 들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모르면서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듯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과보는 굉장하겠죠. 왜냐하면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듯이 이야기하면 그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한번 착각시키면 그 착각심을 되돌리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끝끝내 육신을 버릴 때까지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느낀 이야기만 하면 돼요. 항상 느낀 이야기. 내가 예를 들면은 생각으로 만든 도깨비 또는 주장자 본문을 들어보니까 주장자를 쳐다볼 때 주장자를 쳐다보는 사람이 다 쳐다보지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긴 주장자네 하지만 각자가 주장자의 그 모습을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그걸 실체라 하죠.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하는 데서 내가 뭐 좀 느낀 바가 있다. 과연 그렇겠다. 내가 일상에서도 그게 이해가 가면서 일상에서도 굉장히 편해졌다. 그건 자기 느낌이잖아요. 그건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일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니 이건 내가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이구나. 인식하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 전에는 저 사람을 보면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니까 굉장히 편해졌다. 뭐 이런 거는 자기가 느낌이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삼계유심하니까 마음밖에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라 하는 것이 그게 뭐 허공 같아느니 빈 것 같아느니 없는 것 같아느니 마음에 대한 설명을 물론 마음에 대한 설명이랍시고 이제 하는 가짜 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관한 설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 없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모양 없는 어떤 것 해도 모양 없는 어떤 것이라는 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표현은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이렇게 표현하죠. 틀리지는 않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라는 상을 가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관한 설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가 지금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
그때가 마음의 실체입니다. 모양은 없지만 마음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만약 이 본래의 사람이라면,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당장에 서로 허락하지 못하리라. 조주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이 말을 알아듣지 않겠나, 뭐 이런 뜻이고, 진정무 선사가 또 송하되 뜰 앞의 잣나무여, 아니 그거는 했고, 뜰 앞의 잣나무여, 조주가 이런 말을 하였네. 돌을 같이 배우는 끼리에게 답하노니 얼굴을 마주하면서 무엇이라 하리요. 돌을 같이 배우는 끼리에게 답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끼리 만났지만 얼굴을 마주하면서 무엇이라 하리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무엇이라 해야 되겠느냐. 무엇이라고 한들 맞지가 않죠. 무엇이라고 한들 맞겠습니까?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도를 논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마주했지만 무엇이라 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무 선사가 무엇이라 하겠느냐. 진정무 선사는 무엇이라 해도 틀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죠. 개부지착이다. 입을 열면 틀린다. 이런 말이 있죠. 미개부착이다. 입을 열기 전에 이미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입을 열었다거나 입을 열기 전에 이미 틀렸다. 이 말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한 생각이 일으켰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에 대한 상을 일으켰다. 마음에 대한 상을 일으키면 다 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라 하리요. 무엇이라 한들 맞을 리가 있겠소 하고 진정무 선사에게 답해주면 됩니다. 그 무엇이라 한들 맞을 리가 있겠소? 그렇죠? 그 무엇이라 한들 맞을 리가 없다. 근데 이제 진정무 선사가 그래도 이 좀 뭔가 양에 덜 찼는지 다시 송을 이야기 이제 합니다. 잣나무에 대해서. 또 송하되 뜰 앞의 잣나무여 나는 솔만같이 못하다 말하리라. 솔은 마른 가지가 지키어 땅에 떨어질 때 근연의 종려나무를 치는구나.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뜰 앞의 잣나무여, 그는 조주선사가 이야기한 거라 그랬죠. 뜰 앞의 잣나무여 나는 솔만같이 못하다고 하리라. 소나무, 솔. 뜰 앞의 잣나무지만 잣나무가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니까 정말 대단한 거지.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라는 그런 저주의 뜻을 못 알아먹는다면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이름뿐인 뜰 앞의 잣나무임을 알아먹지 못한다면 뭐 이런 이제 생략이 있어요. 나는 솔만같이 못하다 말하리라. 소나무보다 못하다. 응?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유명하지만 그 잣나무,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 뜻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게 뭐 잣나무들 뭔들 뭐 소나무보다 나을 게 뭐 있노?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를 알아들어야 그 유명한 잣나무가 되는 거지. 소나무보다 좋을 게 없다. 왜냐? 소나무는
마른 가지가 찍혀 땅에 떨어지면 지난 해의 종려나무를 치는데, 이제 이거는 뭐 특별한 뜻은 아닌데,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잣나무도 이제 큰 잣나무는 키가 이제 밑줄하죠. 밑줄한데 주로 잣나무는 좀 일직선인 잣나무가 많아요. 소나무는 일직선인 소나무도 있지만 또 가지가 많거든요. 잣나무. 그러니까 조조스님의 뜰 앞의 잣나무를 못 알아먹으면 소나무가 이래 마른 가지가 찍혀서 떨어지면서 종려나무를 치는데, 그 종려나무는 뭘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종려나무가 굉장히 귀한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로 주장자를 만들 수 있는 종려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뜰 앞의 잣나무,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를 못 알아먹는다면 소나무보다 못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소나무는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종려나무를 쳐서 그 종려나무가 주장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나무의 역할도 하는데, 잣나무는 뭐 별 게 없어. 물론 잣나무가 잣이라는 걸 열매도 따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조선사의 잣나무, 조조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진정무선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또 송하되, 진정무선사가 또 송을 했습니다. 조화에 사사로움이 없어 애써 생각지 않으니 낱낱이 푸릇푸릇 겨울 추위의 빛일래. 길고 짧고 크고 작음이 눈앞에 있거늘 조히 우습구나. 요새 사람은 알아내지 못하네. 자, 또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이제 송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뜰 앞의 잣나무라는 말이 없지만, 조화에 사사로움이 없어 애써 생각지 않으니 조화에 사사로움이 없어 애써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조화에 사사로움이 있으면 이 조화는 뭐 그냥 생화 조화 이런 조화가 아니고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뭘로 판단합니까? 와, 조화롭다. 이게 와, 조화롭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항상 조화롭다,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조화에 사사로움이 없어 애써 생각지 않아. 그러니까 진정무선사는 조화에 사사로움이 없어 뭐 나는 애써 생각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 조화에 사사로움이 있으면 어떤 조화이든 아무리 뛰어난 조화라도 사사로움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사사로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뛰어난 모습의 조화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사사로움이 있다면. 근데 진정무선사는 어떤 조화라도, 아무리 뛰어난 조화라도 나는 사사로움이 없어, 나는 그 조화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나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데. 왜냐하면 조화라는 것은 결국은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조화롭다고 판단하는 것도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국은 그 조화라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사로움이 있겠습니까? 진정무선사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사사로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아, 대단한 선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낱낱이 푸릇푸릇 겨울 추위의 빛일래. 뭐가? 잣나무. 낱낱이 푸릇푸릇 겨울 추위의 빛이다. 겨울 추위의 빛으로 조화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가 모습으로 생각해보면 낱낱이 푸릇푸릇 겨울 추위의 빛으로 생각하면 할 만큼 조화롭다. 이제 만약에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노?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조화에 사사로움이 없어. 진정문 선사는 애써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주의 떠라프의 잣나무, 그 잣나무가 모습의 문상에서는 벌어져 있는 모습이 낱낱이 푸릇푸릇 겨울 추위의 빛으로서 느껴질 만큼 모습으로서는 조화롭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조주선사가 조사스레이를 물었지만 조주선사가 드라프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놓으니까 조주선사 드라프의 잣나무가 도대체 어떻길래 어떻게 생겼길래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조주의 드라프의 잣나무가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가보기는 가보자. 근데 실제로는 가서 이제 조주선사에게 조사 스레이를 묻기 위해서 가는 선객들도 있을 테고 또는 조주의 드라프의 잣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래 유명하노?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야, 참 조주의 드라프의 잣나무는 낱낱이 푸릇푸릇 겨울 추위에 비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진정문 선사의 송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조화로우면 사사로움이 없어야 되는데 조화롭다고 말은 하지만 조화롭다는 말을 쓰는 데는 사사로움이 없어야 되는데 조화롭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조화로움은 그 조화롭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그만한 헛개리인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야, 그거 참 조화롭네. 조화롭다는 말을 우리 평소에 쓰잖아요. 잘 어울린다 이 말이잖아요. 조화롭다. 야, 오늘 예식장 가보니까 저 신랑 신부가 정말 조화롭다. 잘 어울린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 드라프의 잣나무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길고 짧고 크고 작음이 눈앞에 있거늘 참 우습구나. 요새 사람은 알아내지 못하네. 길고 짧고 크고 작음이 눈앞에 있는데 요새 사람들은 못 알아본다. 눈앞에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길고 짧고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모습이 눈앞에 있다.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 요거는 진정문 선사의 살림살이가 좀 나왔죠. 지금 모두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닌 걸 사람들은 못 알아봐. 진짜가 아닌 걸 알면은 바로 조사스레이를 알 텐데. 그 말이죠.
권사논이 송하되 짙푸른 뿌리는 얽히어서 하늘을 찌를 듯하니 조주는 일찍이 뜰 앞을 향해 가리키었네. 가지와 잎새가 앙상함을 싫어하지 마라. 손가락을 꼽아보니 200년도 넘었도다. 자, 언뜻 들으면 권사논 선사가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 그 잣나무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200년도 넘은 뜰 앞의 잣나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자세히 이제 한번 살펴보면 짙푸른 뿌리는 얽혀서 하늘을 찌를 듯하다.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의 짙푸른 뿌리가 막 얽혀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러면 이제 모스만이 전부인 사람들은 야, 조주 선사 집 앞에 그 뜰 앞의 잣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짙고 푸른 뿌리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면 이거는 뭐 정말 참 기기묘묘한 모양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의 그 기세가 등등하다 이 말이야. 웬만한 선객들이 달라들어 가지고는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권사논 선사가 내가 볼 때는 야,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 정말 대단하다. 누가 거기에 입을 대겠노? 이제 이런 뜻이에요. 조주는 일찍이 뜰 앞을 향해 가리켰네. 조주가 일찍이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네. 가지와 잎새가 앙상함을 싫어하지 마라. 가지와 잎새가 앙상함을 싫어한다는 것은 가지와 잎새가 푸르름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다는 뜻이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다는 뜻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한다는 겁니까? 모습을 좋아하고 모습을 싫어한다. 물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지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와 잎새가 앙상함을 싫어하지 말라. 그 부질없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헤매지 마라. 진정 이제 권사논 선사의 살림살이가 나오는 거죠. 손가락을 꼽아보니 200년도 넘었구나. 그러면 이제 뜰 앞의 잣나무가 200년도 넘은 게 아니고 이 권사논 선사가 이제 이 송을 말할 때가 아마 조주 선사 이후에 한 200년 정도 뭐 됐다고 봐야죠. 조주 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를 이야기한 이후 200년도 넘었다. 200년도 넘도록 조주의 이 소식이 세간에 드러나가지고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아직도 부지기수가 그 뜰 앞의 잣나무라는 그런 조주선사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르마리로 아는 듯이 생각한다. 아르마리로서 짐작해서 아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문 선사, 권사는 여기서 권사는 선사의 송이니까 권사는 선사는
이제 안다는 뜻이죠. 그게 드라프의 잣나무. 그러니까 곤사는 선사가 살림살이를 슬쩍 드러냈다. 그 다음에는 독림총 선사의 살림살이. 독림총 선사의 송. 시퍼런 뜰의 잣나무는 어느 해에 심었던 곳. 달마조사의 뜻이 분명하여 저주에게 보였네. 바다가 변해서 똥밭이 됨도 다함이 있거니와 신령한 싹은 그림자가 없으니 가을에도 시들지 않네. 자, 여기도 이제 독림총 선사의 살림살이가 이제 슬쩍 나왔습니다. 시퍼런 뜰의 잣나무는 어느 해에 심었던 곳. 조주선사가 뜰앞의 잣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시퍼런 뜰의 잣나무는 어느 해에 심었던 곳. 어느 해에 심었을까요? 조주선사의 뜰앞의 잣나무는 어느 해에 심었던가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문제를 2번 냈거든요. 무소유불 문제를 내고 드무십니다 문제를 냈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내어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화두를 놓치지 않거나 새말기를 잘하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오랫동안 모선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이 새말기 선언에서 본문을 듣기 전에 또 오랫동안 다른 데 수행한 분도 계시고 오로지 새말기 선언에 처음 와서 여기서 본문을 들어본 분도 계시고 한데 새말기 선언에 오기 전에도 최상승 본문만 계속 들어왔다면 휘둘리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오랜 세월을 부처님 제자라 생각했더라도 어떤 모습에 대한 생각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도 수많은 불자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뭐 빌기만 빌면 되는 줄 아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거사로서 법문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제 요즘 평균 수명이 좀 긴데 평균 수명을 못 넘기고 이제 입적을 했어요. 못 넘기고 입적하는데 이제 불교신문에 어떤 분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입적할 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늦게 아마 아미타경을 읽고 아미타부를 부르는 수행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적하기 전에 뭐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하다가 죽을 때가 다 됐어. 아이고 아미타부께서 저를 인도하시러 오셨군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떤 분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얼마나 있다가 죽었지만 어떤 분이 들었는데 그거를 막 찬탄하는 이야기를 써놨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불교신문에서 놓으면 그걸 읽어보는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의 상이 나타났어.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를 인도하러 오셨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모습이 누가 만든 모습이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었겠죠. 물론 이제 그 순간에 좀 마음이 조금 편할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건 잠시고 그 생각이 잠시겠죠. 뭐 인도하기는 뭘 인도합니까? 허망한 모습을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불교신문에 써놓은 사람도 늘 이제 그 불교신문 기자도 하고 출판사도 하고 불교신문사 출판사 불교관계 서적 출판사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아이고 그게 좋은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는 것은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부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열심히 부름으로써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부르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던 이제 그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법이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모습을 생각하고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외도의 가르침입니다. 외도가 알고 보면 굉장한 외도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외도는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자기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전부 외도고 사도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결국은 이제 수행이 잘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절대 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왜냐? 모습은 생각으로 만드는 허망한 흙개비 같은 거거든요. 그래도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길 가는데 정말 몸이 금빛처럼 번쩍번쩍 빛나고 백해가 솟아가지고 지금 평상시에 보던 부처님 상처럼 보이고 목소리가 근엄하며 정수리에서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갖고 빛을 내고 있고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들은 모르죠. 속아 넘어가실 분이 계실런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뭐 그런 모습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로봇으로 만들면 돼요. 지금 일본에서는 로봇 스님이 법문을 하거든요. 로봇 스님이 법문을 한다. 물론 이제 녹음해놨던 걸 로봇 스님을 만들어 놓고 트는 건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로봇 스님 앞에서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로봇 스님을 부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 허망한 모습을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어떤 모습에라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모습에라도 속아 넘어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저 내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흙개비 같은 망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부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네 부처는 네 부처고 내 부처는 내 부처다. 뭐 이렇게 돼야죠. 옛날에 무착 스님이 그랬죠. 무착 스님이 절에서
동짓날이 돼서 동지 팥죽을 쓰는데 뭐 절에 기거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되니까 큰 가마솥에 이제 큰 주걱을 가지고 이렇게 휘휘 접고 있는데 그 접고 있는 그 뜨거운 그 솥 위에 문수보살이 턱 나타난 거예요. 그 무차기 주걱으로 한 대 때리면서 네 문수는 네 문수고 내 무착은 내 무착이다.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웬만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철저히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모습에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최상승 법문을 많이 들어도 한순간에 속아 넘어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시퍼런 뜰의 잣나무는 어느 해에 심었던 곳? 잣나무가 심어지지 않은 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달마조사의 뜻이 분명하여 조주에게 보였네. 그렇죠. 조사 설레이를 물었으니까 조주선사가 드라포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했다. 바다가 변해서 뽕밭이 뱀도 다함이 있거니와 쌍전벽해라는 말 하죠. 쌍전벽해. 그거는 이제 뽕밭이 바다로 변하는 거고 바다가 뽕밭으로 변하는 것도 다함이 있거니와 바다가 뽕밭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도 다함이 있다. 모습은 다함이 있다 이거죠. 모습은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온갖 모습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싹은 그림자가 없으니 가을에도 시들지 않네. 여기 이제 핵심이죠. 신령한 싹은 시들지 않아서 그림자가 없어서 가을에도 시들지 않는다. 신령한 싹은 그림자가 없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신령한 싹은 그림자가 없어서 가을에도 시들지 않는다. 시들어버린다면 신령한 싹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상계유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액을 잘하면 신령한 싹은 그림자가 없으니 가을에도 시들지 않네. 이런 기절을 읽으면 상계유심을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그러니까 신령한 싹이잖아. 신령한 싹이 시들지 않는 건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신령한 싹이 시들면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전부 모습이죠. 그러면 모습 아닌 것은 하나라고 해도 좀 말이 안 되지만 모습 아닌 것은 심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심. 그거밖에 없어요. 삼계유심. 육계, 색계, 무색계 이 모습의 세계에서 진짜는 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본문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심밖에 없고 모든 모습은 가짜다. 왜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해서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을 쓰셨고 저는 좁은 방편을 씁니다. 줄기차게 똑같은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에 못다가리가 아니면 안 되고
귀가 뚫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가 뚫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가 뚫리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삶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가 뚫려요. 평상시에 뭐 별일도 아닌데 턱 얻어 걸려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좋네, 나쁘네.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산같이 변함이 없어요. 어떤 경우가 썩은 재같이 불에 전부 타버린 재처럼, 바위 덩어리처럼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최상승 법문이 서로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부를 안 하면 그 누구도 항상 황벽선사가 말씀하셨죠. 나물 30일이 되면 그 누구도 안심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죠. 길은 외줄기, 남도 산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